71번 문제입니다. 현대 여성 건강 간호사의 역할은 다양하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환자 중심의 간호, 증거 기반 실무, 다학제 간 협력, 건강 증진 및 예방,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에 대한 강조가 더해졌습니다. 여성 건강 간호사는 임신, 출산, 여성 건강 문제, 가족 계획, 성건강 등 여성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연구 결과와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을 간호 실무에 통합하여 여성과 그 가족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2번 문제입니다. 콘돔은 남성용과 여성용이 있으며 이는 신체적 장벽을 형성하여 정자가 난자와 접촉하는 것을 막습니다. 또한 콘돔은 HIV, 임질, 클라미디아 등 다양한 성병을 포함한 성매개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궁 내 장치는 자궁 내에 삽입되는 장치로 임신을 예방하지만 성매개 감염의 위험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성교중절법은 사정을 질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임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성매개 감염으로부터의 보호 효과도 없습니다. 73번 문제입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며 여성의 생리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의 급격한 증가는 난포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배란을 유도합니다. 배란의 주요 신호로 간주되며 이 과정은 여성의 생식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분비되며 배란을 준비합니다. 바소프레신은 신장 기능 조절과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생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배란 후 생성되는 황체에서 주로 분비되며 임신을 준비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며 뇌하수체로 하여금 황체 형성 호르몬과 난포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자극합니다. 여기서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에서 방출되는 호르몬을 정리해 봅시다. 전엽에서는 성장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프로락틴입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항긴요 호르몬, 옥시토신입니다. 74번 문제입니다. 월경 전 증후군, Premenstrual Syndrome, PMS는 월경 시작 며칠 전에 나타나는 불안, 체중 증가, 부종 등이 나타나며 월경이 시작되면 증상이 사라지는 주기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간호중재로는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녹황색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PMS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녹황색 채소는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은 체내의 수분을 유지시켜 부종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PMS 시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5번 문제입니다. 원발무월경은 성적으로 성숙한 나이에 이르렀음에도 월경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생애 처음부터 월경이 시작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처녀막 막힘증, H-men imperforate는 처녀막이 정상적으로 개방되지 않아 월경혈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월경이 시작되어도 월경혈이 축적되면서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월경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원발무월경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임신은 월경을 멈추게 하지만 원발무월경의 원인이 아닙니다. 조기 폐경은 보통 40세 이전에 월경이 멈추는 상태를 말하며 원발무월경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출산 후 수유는 수유 기간 동안 여성의 몸은 보통 프로락틴 수치가 높아져서 일시적으로 월경이 멈출 수 있습니다.
유산 후 자궁각 내 유착은 월경 불규칙이나 무월경을 유발할 수 있지만 원발 무월경과는 다릅니다. 76번 문제입니다. 위축성 지렴은 주로 폐경 후 에스트로겐 수치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질의 염증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질의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 분비물, 가려움, 성교시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질정은 질 내에 직접 적용되어 질 점막의 건강을 개선하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페서린은 주로 골반 장기 탈출증 같은 물리적 문제를 돕기 위해 사용되며 위축성 지렴 치료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꽉 끼는 속옷은 실제로 질 주변 환경을 악화시켜 증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관계 시 지용성 윤활제는 질 건조와 관련된 성교시의 불편함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 위축성 지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77번 문제입니다. 육모마 감종은 육모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특히 임신과 관련된 조직에서 발생합니다. 이 종양은 인간 육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 휴먼 초리오니크 고나도트로핀, HCG를 과다하게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육모마 감종의 진단과 치료 후 경과 관찰에 있어서 HCG 수치의 측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78번 문제입니다. 자궁에서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 호르몬은 난소에서 분비됩니다. 따라서 자궁을 제거하더라도 난소를 보존한다면 여성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계속 분비됩니다. 문제에서 난소 절제 여부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복강경화 전자궁절제술만 시행했다면 난소는 보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기 해설입니다. 자궁이 제거되면 월경 자체가 사라지므로 월경 주기가 길어진다는 것은 오답입니다. 보기 D번. 여성 호르몬 결핍 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나 난소 보존 시 여성 호르몬 유지되므로 오답입니다. 보기 3번. 자궁이 없어도 성생활은 가능합니다. 보기 3번. 자궁이 없으면 인공수정으로도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수정은 가능해도 착상할 자궁이 없기 때문입니다. 79번 문제입니다. HPV는 성적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자궁 경부암의 99% 이상에서 HPV 감염이 발견됩니다. 고위험형 HPV가 자궁 경부 세포에 지속적으로 감염되면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암세포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자궁경부암으로 발전됩니다. 유피낭종은 피부 아래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양성 종양입니다. 브레너 종양은 난소에서 발생하는 드문 종양으로 대부분은 양성입니다. 장액성 난소암은 난소암의 한 유형입니다. 다낭성 난소낭종, Polycystic Ovarian Syndrome, PCOS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로 난소에 많은 작은 낭종이 생깁니다. 80번 문제입니다. 자궁성은증은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층, 자궁 근층, 내부로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자궁이 커지고 월경과다와 심한 월경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궁근종, 유테린 핌로이스는 자궁 내에 발생하는 양성 근육 종양으로 월경과다와 월경통을 유발합니다. 자궁 내막증, 엔도메트리오시스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외부의 다른 부위에서 성장하는 질환으로 월경과다와 월경통을 유발할 수 있으나 자궁 근층 내 선과 간질 조직의 성장은 자궁성은증의 특징입니다. 자궁 내막 폴립, 엔도메트리얼 폴립스는 자궁 내막에서 발생하는 작은 성장물로 월경 불규칙 및 비정상 질 출혈의 원인입니다.
자궁내막 증식증, 엔도메트리얼 하이퍼플라시아는 자궁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상태로 주로 비정상적인 질 출혈의 원인이 됩니다. 81번 문제입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골반 내 장기의 지지력을 높여 탈출증 발생을 예방하거나 기존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보기 2번. 폐설이 적용은 이미 탈출증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일 수는 있으나 예방적인 중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82번 문제입니다. 월경 2에서 5일경은 기초 호르몬 검사를 하는 시기로 다음의 호르몬들을 주로 측정합니다. FSH, 난포 자극 호르몬, LH, 황체 형성 호르몬, 에스트라디올, E2,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프롤락틴, 피로락틴. 이 중 TSH는 갑상샘 기능 평가를 위해 측정되며 갑상샘 기능 저하나 항진이 있을 경우 배란 장애, 불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단뿐 아니라 치료적 개입도 가능합니다. 오답 보기 해설입니다. 성교 후 검사는 배랑이 즈음에 시행합니다. 안드로겐은 다낭성난소 증후군이 의심될 때 추가 검사합니다. HPL, 인간 태반락토겐은 임신 중 태반에서 분비됩니다. BHCG는 임신 여부 확인용이며 월경 직후 검사와 무관합니다. 83번 문제입니다. 양수는 태아를 외부 충격이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양수는 태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운반하고 태아가 움직이면서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천을 조절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84번 문제입니다. 상과력 기호 설명입니다. G. 기라비다는 임신 횟수. T. term births는 만삭 출산 횟수. P. preterm births는 조산 횟수. A. abortions는 유산 및 사산 횟수. L. living children은 살아있는 자녀 수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6년 전 자연유산 임신 8주는 A에 해당됩니다. 4년 전 출생 후 신생아 사망 임신 40주 만삭은 T에 해당하지만 사망한 아이 때문에 L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2년 전 쌍태아 제왕절개 분만 임신 34주 조사는 P에 해당합니다. 2명의 살아있는 자녀로 L에 1을 추가합니다. 현재 임신까지 포함하여 총 임신 횟수 G는 4회입니다. 만삭 출산 T는 1회, 조산 P는 1회, 유산 A는 1회입니다. 살아있는 자녀 수 L은 2명입니다. 따라서 상화력은 41112로 표기됩니다. 85번 문제입니다. 삼중표지 검사는 임신부의 혈액에서 알파테아 단백 AFP, 비대칭성 프로게스테론 대사산물, 우이3, 인간 육모생 식샘 자극 호르몬, HCG의 수치를 측정합니다. 사중표지 검사는 이 세 가지 물질의 인바체알베타, HCG 또는 억제인 A를 추가로 측정합니다. 보기 1번. 풍진항체 검사는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에 실시되며 인부가 풍진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기 2번. 육모막 육모생검 CBS는 주로 10에서 13주 사이에 실시되며 유전학적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보기 3번. 목덜 미투명 대검사 NT-스캔 역시 주로 11에서 14주 사이에 실시되어 염색체 이상을 선별합니다. 보기 4번. 임신 성당뇨 선별 검사는 임신 중기 또는 후기인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실시합니다. 86번 문제입니다. 정맥류는 정맥 내 혈액의 역류 또는 정체로 인해 정맥이 확장되고 비틀리는 상태입니다. 임신 38주에서 자궁의 증대로 대퇴정맥압이 상승하고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와 자궁의 증대로 인해 하체로의 혈류가 감소하여 정맥류가 발생합니다.
보기 2번. 갈색반은 흔히 임신선이라고 하며 복부 중앙선이 진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것입니다. 보기 3번. 복직근이개는 복부의 직근이 중앙에서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보기 4번. 거미혈관종은 작은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모양의 혈관 이상을 말하며 이는 호르몬 변화와 관련됩니다. 보기 4번. 타액 분비 과다는 임신 중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번 문제입니다. 분만 과정 중에는 태아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적절한 호흡은 또한 인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진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분만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번 문제입니다. 맥도날드 교정술은 자궁경부 무력증으로 인해 조기 분만의 위험이 있는 임신부에게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자궁경부를 봉합하여 조기에 열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리토드린은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자극제로 자궁의 근육을 이완시켜 조기 분만을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대로 자궁수축제로는 옥시토신이 대표적이며 정맥 투여합니다. 분만 유도에 사용됩니다. 그 외에 메틸에르고메트린, 프로스타글란딘 제제 등이 있습니다. 89번 문제입니다. 탈수와 영양이 결핍되면 지방을 분해할 때 케톤체가 형성되고 이는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심한 오심과 구토는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초기 임신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탈수와 영양소 소모는 케톤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케톤뇨는 태아와 인부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90번 문제입니다. 임신 중 매독은 태아에게 태반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 시기에 따라 기형, 사산, 신생아 사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독은 확진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태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확진 직후에 치료를 시작하는 이유는 태아 감염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 매독 치료는 인부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생제, 주로 페니실린을 사용합니다. 치료의 목적은 인부의 감염을 치료하고 감염이 태아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문제 91번입니다. 비수축 검사, Non-Stress Test, NST는 태아의 안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태아 심박수의 반응성을 평가합니다. 반응적 또는 양성 결과는 태아가 잘 반응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건강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스트레스 검사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신 36주 된 인부의 비수축 검사 결과가 반응적일 때는 태아가 건강하고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보기 1번. 수축 자극 검사는 NST 결과가 비반응적일 때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며 태아의 안녕 상태를 더욱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기 2번. 제대 탈출은 주로 분만 과정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기 3번. 스테로이드 제제는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태아의 폐 성숙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기 3번. 외부 자극은 NST 결과를 얻었을 때 태아가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문제 92번입니다. 하강 또는 내림은 태아가 출산을 위해 골반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부는 복부가 낮아진 것을 느끼고 호흡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강으로 인해 방광에 압력이 가해져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경부가 부드러워지고 짧아지며 열리기 시작하는 변화는 분만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문제 94번입니다. 진입은 분만이 시작되기 전이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초인부에서는 분만이 시작되기 전에 진입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입 단계에서는 태아의 머리가 골반 입구에 제대로 맞춰지며 머리의 가장 넓은 부분이 골반의 좁은 부분을 통과할 준비를 합니다. 보기 1번. 굴곡은 태아의 머리가 앞으로 굽혀서 가장 작은 직경으로 골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보기 2번. 하강은 태아가 골반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보기 4번. 내회전은 태아의 머리가 골반 내에서 회전하여 출산이 이루어질 최적의 위치를 찾는 단계입니다. 보기 5번. 외회전은 태아의 머리가 나온 후 어깨가 골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머리가 다시 회전하는 단계입니다. 문제 94번입니다. 분만 중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 통증 및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요인들로 인해 위장 운동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에 구토나 소화 불량을 경험합니다. 보기 1번. 분만 과정에서는 호흡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보기 2번. 분만 시 백혈구 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보기 3번. 분만 중 및 직후에는 심박 출량이 증가합니다. 보기 1번. 임신 중에는 오히려 사구 체여 과율이 증가합니다. 문제 95번입니다. 과호흡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수치가 혈중에서 감소하여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봉지로 코와 입을 감싸서 호흡하게 하면 산부가 내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마심으로써 혈중 이산화탄소 수치를 정상화시키고 과호흡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문제 96번입니다. 옥시토신은 자궁수축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분만을 유도하거나 자궁수축이 불충분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자궁의 수축을 촉진시켜 자궁경부의 소실과 개대를 촉진하여 분만 과정을 돕습니다. 보기 1번 발륨과 보기 D번 모르핀은 진통제 및 진정제입니다.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로 주로 태아의 폐 성숙을 촉진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그네슘 황산염은 조산을 막거나 임산부의 전자간증 관리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97번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은 조기 진통이 경미한 단계이며 진통 억제와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관장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 진통 인부에겐 금기입니다. 침상 안정은 조기 진통 초기에는 안정 유지가 기본 간호중재입니다. 자궁 수축을 감소시키고 조기 분만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침상 안정은 자궁 수축의 빈도와 강도를 감소시키고 태아에게 산소 공급을 최적화하여 조기 분만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응급분만 준비는 자궁경부 변화와 수축 양상으로 보아 분만이 임박한 단계는 아닙니다. 경막에 맞추는 진통 완화를 위한 것이며 현재 통증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자궁저부 마사지는 자궁 자극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조기 진통 시 피해야 합니다. 주로 분만 후 출혈을 예방하고 자궁 회복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제왕절 개술 후에도 질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출산 과정에서 자궁이 출혈을 줄이기 위해 수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식기 열상은 제왕절 개술을 통한 출산에서는 일반적인 질분만에 비해 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99번 문제입니다. 현재 진단은 임신 30주의 조기 양막 파열은 태아 미성숙의 위험 상태입니다. 망막이 파열되면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산모의 활력 징후는 안정 상태이고 태아 심음도 정상 범위입니다. 조기 양막 파열 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감염 예방이며 따라서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생제 투여는 조기 양막 파열의 표준 초기간 호중제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을 예방하고 태아의 생존율을 높입니다.
비타민 K 투여는 신생아 출혈 예방 목적으로 출산 직후에 투여합니다. 유치돈요관 삽입은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분만 징후가 없으므로 즉시 분만보다는 태아 폐성숙의 유도 및 감염 예방이 우선입니다. 제왕절개술 준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100번입니다. 자궁 퇴축은 출산 후 자궁이 임신 전 크기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산후 기간 동안 자궁 출혈을 막고 감염 위험을 줄입니다. 자궁 바닥의 높이는 출산 후 자궁이 얼마나 잘 퇴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로 사용됩니다. 출산 직후 자궁 바닥은 배꼽 부근에 위치하게 되며 출산 후 첫 며칠 동안 점차적으로 하강하여 약 6주 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골방악 내로 완전히 복귀하게 됩니다. 후진통은 자궁이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자궁 퇴축을 시사할 수는 있지만 자궁 바닥 높이만큼 직접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문제 101번입니다. 회음절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종과 통증은 산모에게 많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얼음주머니의 차가움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부종을 줄이며 염증 반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움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 종말의 민감도를 감소시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문제 102번입니다. 프롤락틴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주요 호르몬으로 모유 수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기가 젖을 빨 때 발생하는 자극은 뇌 하수체 전엽을 자극하여 프롤락틴의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모유의 생성과 분비를 늘립니다. 따라서 완전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에서는 프롤락틴 수치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HPL은 임신 중에 태반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출산 후에는 그 수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LH,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은 생식 주기와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문제 103번입니다. 이 문제는 분만 직후 1시간 이내 초산모에게서 발생한 회음부 통증 심화, 직장 부위 압통, 자궁저부 단단, 질혈종 약 6cm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간호 중재를 묻고 있습니다. 핵심 증상은 회음부의 심한 통증과 직장 부위 묵직합니다. 질혈종 6cm는 진행성 혈종 가능성이 큽니다. 산후혈종, 특히 질혈종은 빠르게 진행되며 신속한 외과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보기 분석입니다. 관장 시행은 분만 직후, 산모에게는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무릎 가슴 자세 유지는 회음부 통증 완화 도움은 되나 치료 목적은 아닙니다. 절개 후 배아액은 혈종의 압력을 제거하고 조직 손상 및 출혈 진행 방지합니다. 정답입니다. 자궁 내 흡입술 시행은 자궁은 이미 단단함으로 자궁 출혈이 아닙니다. 자궁 저부 마사지는 자궁은 단단함으로 혈종에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104번 문제입니다. 자궁 내막염은 출산 후 자궁 내막에 발생하는 감염성 염증으로 발열, 하복부 통증, 압통, 그리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분비물을 배출합니다. 출산 과정에서 자궁 내부가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감염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트리코모나스 쥐염은 성병으로 가려움증, 발적, 그리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분비물을 배출하지만 출산 직후의 증상은 아닙니다. 105번 문제입니다. 본 문제의 증상은 하지, 심부 정맥 혈전증, Deep Vein Thrombosis, DVT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DVT는 혈전이
다리의 깊은 정맥에서 형성되는 상태로 출산 후 여성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이 상황에서 적절한 간호중재는 왼쪽 다리를 올려준다입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부종을 줄이며 혈전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혈액순환과 부종 감소를 위한 방법입니다.